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일단 먼저 드릴 말, 모든 단어는 아니더라도 단어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지문에서 10단어 나왔는데 그 중에 8단어를 몰라버리고 이러면은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두 번째, 어느 정도 문장의 구조를 보는 눈이 생겨서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해석은 가능해야 돼요. 이거는 전제야, 전제. 이 전제가 깔려 있는 다음에 이 수능 영어에 맞는 논리적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단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글은 단순한 문장의 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문은 문장 10개가 아니라 사실은 뭐야? 중심적인 논거를 만들어내는 응집체라는 소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짜여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초반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정도에서 우리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추출해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최대한의 정보를 추출한다는 게 뭐냐면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들의 논리적 관계 역시도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1번 이렇다더라, 2번 이렇다더라 이렇게 쫙 정리하는 게 아니라 A라는 개념이 나오네? 근데 얘는 B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나오네? 그런데 A의 근거가 A 다시, A 다시 다시, A 다다 다시 9, 근거가 B 다시, B 다시 다시, B 다다 다시네? 이런 관계는 해놔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는 A4는 예를 들어서 A3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러면 얘는 A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네. 근데 여기에 그러나 A4 중 A1, A2, A3가 아닌 것이 있다. 뭐 오히려 반대인 것이 있다. 이러면은 얘가 일정 부분은 이쪽으로 들어가네. 그러면 A4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A4는 뭐고 여기에 해당되는 A4는 뭘까? 그걸 다르게 하는 기준은 뭘까?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맨 처음 문장에서 등장하는, 그러니까 초반 문장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의 논리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 역시도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추출하면은 글이 나아갈 유한한 방향이 설정돼요. 초반 문장들 읽었다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100%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러이러한 관점들과 이런 범위 내에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결국에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글에 대한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거를 고려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좋아한데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길 좋아하냐? 본인들 모르는 단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뭐라고 생각하길 좋아하냐? 돌파구, 연구에서의 돌파구는 뭐의 결과물이야? 단순한 과정? 증거를 모으는 단순한 과정의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대. 그리고 그렇게 증거를 모으고 나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뭘 끌어낸대? 논리적 추론을 끌어낸대.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생각을 한대요? 연구의 돌파구는 증거 수집이고, 그리고 나서 그 증거들 가지고 논리적 추론을 하는, 그러니까 증거 수집 후 논리적 추론의 단순 과정이 바로 연구의 돌파구다. 그럼 연구 방법에 대한 글인가 보네요. 근데 바로 but이라고 뒤집으면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래? 발견에 대한 이야기가 말해지는 방법이래. 뭐라기보다는 어떻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보다는. 여기서 이은 발견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 벗으로 뒤집었어요. 1번처럼들 생각하는데 이런 1번과 같은 이런 생각은 발견이 실제로 일어나는 방식이 아니야. 그럼 뭐야? 발견에 대한 이야기가 말해지는 방식이야. 즉, 발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발견은 1번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어? 이제 앞으로 나올 글의 방향에 대해서. 아, 일은 발견이 아니라 발견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물어봐야죠. 그럼 왜 그렇지? 왜 1번은 발견이 아닐까? 그러면 실제 이거 괜히 여기다 썼다. 나머지는 이따 밑에다 쓸게요. 그러면 실제 발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거를 궁금해하면서 글의 방향성을 잡고 그걸 나침반 삼아서 글을 읽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발견이 일어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해. 무슨 능력이 필요해? 개념을 분석하고 그렇게 한 분석으로부터 새로운 패턴을 창조하는 방식이 필요해. 능력이 필요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본대요? 세상을 보고 우리의 정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정보를 조직화한대요. 그러면 실제는 어떻다는 거야? 개념을 분석하고 패턴을 창조하고 그 패턴을 가지고 세계와 그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생각해 봅시다. 개념을 분석해서 패턴을 창조해서 세계에 대한 정보를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 과정이 아니죠. 이 순서가 아니지. 그리고 이거 발견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증거 수집이 아니라 개념 작업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크게 뒤집지 않는다면 이런 내용으로 이어질 거라고요. 매우 높은 확률로. 그래서 일단 우리가
드러내면 아이디어의 패턴을 그 개념의 심장부에서, 그러니까 개념 분석을 다 하면 우리는 그 뒤에 조작해 그것을. 그리고는 만들어내 새로운, 갑자기 말이 안 나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 새로운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중요한 돌파구 중 많은 것. 우리의 이해에서 중요한 돌파구 중 많은 것은 온대요. 뭐 때문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새롭고 나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 갑자기 왜 데이터가 뭐 좋은 게 나쁜 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만 보면, 자, 여러분 이 문장만 읽어봐. 이 문장만 읽으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 그러면 좋은 데이터를 갖는 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러면 안 돼. 왜? 앞에서 뭐라 그랬으니까. 이거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저 얘기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순서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게 일관성이 맞아.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가 중요해요.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닐 거라고. 실제로 확인해 보자고요. 지금 이게 이 방향을 따라왔기 때문에 뒤쪽 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려지는 거라고요. 그들의 사고의 퀄리티, 그들이 만들어낸 개념의 종류,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 거래. 정답은 진즉에 나왔지만, 많은 경우 연구자들이 뭐에 직면했을 때, 어려운, 스톱번이 원래 완고한 뭐 이런 뜻이니까 어려운, 까다로운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거의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답은 오로지 마지막에 뭘로 오냐? 생각할 수 있는 것의 결과로 온대. 이미 받아들여진 개념의 바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의 결과로 온대. 아니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던 원칙적인 방법의 밖에서 생각하는 걸로 온대요. 그러면은 뭐 결국에 뭡니까? 개념 작업이 먼저다, 생각하는 작업이 먼저다 라는 거고. 그러면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5번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쉬워서, 사실 이 정도 문제 풀 때는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써서 해드린 이유는, 일단은 연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영어를. 근데 무작정 뭐 문제집, 물론 양질 전화라고 해갖고 양어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문제를 풀 때도 정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길이 있다고요. 그 논리적 필연성을 따라가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지 제대로 된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쓱쓱 보고 느낌이 이거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지. 그런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1번을 풀었고요. 마찬가지 나머지 문제들 계속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